미국의 정치 이야기 코너입니다. 미 대선 소식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 연맹 대표 테렌스 박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네, 이 미 대선 소식 여러분들 참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이 소식에 앞서서 어제 뉴저지 포트리에서 열린 그 빅토리아 이씨 진상 규명 위한 촉구 시위가 열렸잖아요. 그거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어제 참석하셨는데. 네. 어제 빅토리아 리 씨의 죽음의 진상을 속히 밝히고 정의롭고 공정한 포트리시 정부의 행정과 포트리 경찰국 그리고 검찰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포트리 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1차 모임 때보다 약 4배의 인원이 시위에 참석해서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넘게 늦장을 부리는 이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 규탄의 내용은 첫째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된 경찰의 행정휴직과 그리고 둘째 조속한 디스트릭 어터니 검찰실의 조사를 촉구했고 세 번째 재발 방지를 위한 경찰의 훈련과 이에 따르는 지침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은 관련된 경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총을 가격한 토니 패킨스 경관은 의료적인 이유 때문에 현재 근로자 산재 보상, 즉 workers compensation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 참사에 검찰의 조사가 빨리 시작돼야 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근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정회직, 즉 administrative leave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빅토리아 이 씨의 부모님께서 참석하셔서 지지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과 아울러서 다시는 빅토리아 이 같은 죽음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어제 그 현장에 다녀오신 테렌스 박 대표로부터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 미 대선 소식을 이제 전해주셔야 되는데 오늘부터 사전 우편 투표가 시작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사전 투표가 6일 오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우편 투표로 시작이 돼서 여러 주에 이제 산발적으로 조기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네. 사전 투표나 우편 투표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자의 70%가 이용을 했습니다. 예. 이 우편 투표가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뒷받침했던 만큼 사전 투표의 영향력은 이번 대선에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참여율이 높았겠지만은 이번 대선의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만큼 사전 투표의 참여율도 높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우편 투표 제도를 비판하는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도 이번에는 통신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는 7개의 격전주 중에 하나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시작되는데 이 주는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6일부터 우편 투표 용지를 나눠줘서 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마음속에서 후보를 결정해서 바로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우표 투표의 절차와 일정은 주마다 다릅니다. 네. 펜실베니아 주는 16일, 조지아 그리고 애리조나 주는 10월 초에 각각 우편 투표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출을 자제했던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70%의 유권자가 이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예. 2022년 중간선거에서도 유권자의 32%가 우편 투표를 사용을 했고 18%가 사전 투표를 실시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는 만큼 이 정도의 그 참여율의 대선의 판도는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렇군요. 카멜라 후보 진영은 이번에도 우편 투표나 사전 투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호소하고 있고
트럼프 후보 진영도 지난 대선에서 우편 투표를 부정의 온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마는 이번 선거에서는 우편 투표를 권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네. 표심 잡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번에도 사전투표 이용에 긍정적인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여전히 이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5일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민주당층의 80%는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답한 반면에 공화당 지지층은 37%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드디어 이제 해리스 트럼프 첫 TV 토론 대전이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4일 남았습니다. 네. 이 대선 토론회의 무당파 유권자가 이 토론회를 본 후에 자신이 찍을 후보를 결정하는 경우가 높을 것이라 봅니다. 예. 이번 후보 TV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을 무당표 표를 사로잡느냐가 이번 대선의 변수라고 전망이 됩니다. 네. 카말라 부통령 그리고 다널드 전 미국 대통령 이 대선 후보 TV 토론이 결국 마이크 음소거 방식으로 확정됐습니다. 네. 이 뜻은 좀 뭐냐면 한 명이 발언할 때 상대방이 마이크를 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껴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이러한 그 방식을 석 달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완승을 거두는데 한번 했던 규칙입니다. 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대면 토론을 맞붙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네. 두 후보의 지지율이 꼭 박빙승부로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 토론은 두 달가량 남은 대선 레이스에 중대 분수령이 될 예측입니다. 네. 토론의 규칙은 6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붙었던 CNN 방송 때와 비슷하며 사전에 준비한 메모지 없이 네. 종이 한 장, 물병 한 장, 펜 한 자루 통충 없이 90분간 서서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네. 질문은 사회자만 하고 두 후보자는 답할 시간 2분씩, 반박할 시간 2분씩 추가로 설명할 시간 1분씩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예. 양측이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였던 마이크 호응 규칙을 줄곧 반대했던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진영에서 그거를 하게 되면은 우리 보이콧을 놓겠다 해서 해리스 측에서 양보하고 그 마이크 음소거 규칙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네. 왜냐면은 해리스 부통령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방을 주고받는데 익숙해 있는데 수시로 상대방을 짜리고 끼어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쁜 습관이 카메라에 그대로 노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규칙을 관철시키기로 했는데 그게 마이크 음소거 규칙으로 확정된 겁니다. 네. 한편 민주당 진보 정치 가문이라고 일컫는 케네디 일가의 로버트 케네디 후보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변의 모습을 보인 데 이어서 이틀 전에는 한때 하원 공화당에서 당내 서열 3위에 있었던 리 체니 전 의원이 4일 당을 바꿔가지고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래요? 체니 전 의원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 듀크 대학교에서 연설할 때 트럼프 후보가 초래하는 그 위험 때문에 나는 그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고 해리스에게 투표를 할 것이고 지지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리 체니 전 의원은 전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시절 부통령을 지냈던 정통 우파인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입니다. 이렇게 양 후보의 지지 세력이 요동을 치면서 대선에 큰 영향을 줄 토론은 4일 앞으로 다가오고 대선은 앞으로 59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정치 이야기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연맹 테렌스 박 대표였습니다. 다음 주를 기약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